추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아이폰 5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뭐 내일 모레 출시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5 관련된 여러 뭐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을 한번 좀 추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5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출시가 됩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 출시가 되게 되는데 일단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나요? 네, 그동안 이제 아이폰 5가 조금 연기가 됐죠. 그래서 조금 늦게 출시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7일날 아이폰 5가 출시를 하죠. 한국 시장에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시장이 좀 많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브라질, 러시아, 대만 정도 한 50개국에 추가적으로 출시하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14일 날 중국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시장이 부러진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4분기 아이폰 점유율이 이제 대폭 상향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아이폰 5 관련된 모멘텀은 사실 좀 공개가 좀 일찍 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떤 실적이나 매출 잡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3분기까지는 좀 비율을 보면은 OS 비중으로 봤을 경우에 안드로이드 진영이 한 72% 정도, 그러니까 iOS, 애플 진영이 이제 한 1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아이폰 5 출시를 통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본격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이제 아이폰 5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 역시 또 한번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제품의 사양이나 특징은 워낙 많이 공개가 돼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제 전자결제 어플이 이제 기본 내재가 됐다.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시리가 이제 음성 지원 서비스 시리라는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한국어 음성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연동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 이제 3G나 LTE 서비스로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역시 이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통신사가 이제 KT나 SKT 2대 통신사로 출시를 했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등락을 거듭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니까 이제 판매,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지는 이제 4분기의 어떤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속에서 관심주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사 두 개가 있으니까요. KT나 SKT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주가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추리자면은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반응을 하는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인터플렉스나 이라이콤, 아모텍 같은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는 아이폰 5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번호 이동 자체가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아이폰 5가 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의 경쟁이 다시금 촉발될 수가 있고 특히나 LTE 시장의 점유율 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아이폰 5의 출시와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부품주들 다시금 기대를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품주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 부품주는 기본적으로 애플에 납품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갖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가 잘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아이폰 5가 나오고 또 조만간 또 갤럭시 S4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IT주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납품을 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 골랐는데요. 이라이콤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라이콤 회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대표적인 이제 삼성이나 애플 부품 업체죠. 국내 1위 중소형 BLU 전문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애플,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아마존을 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5가 4분기에 이제 판매 예상이 한 4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치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추세는 아마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향 매출액이 하반기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아이폰 5 외에 이제 새로운 또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고 태블릿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갤럭시 노트라든지 킨들 파이어, 아마존에서 만든 전자책 킨들 파이어 2가 신제품이 이제 나오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더욱더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태블릿 PC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이 회사의 매출을 굉장히 기대감을 높게 만들게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또 중국 매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쪽에 또 부품업체 매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BLU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글로벌 중소형 BLU 업체들이 대부분 다 퍼가 한 20배에서 뭐 적게는 한 10배 초반, 한 12배 정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하고 내년 예상 실적 대비 PER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이 한 8배, 내년 한 7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BLU 업체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앞으로의 어떤 매출 발생의 어떤 기대감, 모멘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실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인데, 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익 실현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약간 좀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물량은 들고 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근데 중요하게 봤는데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달 사이에 33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좀 빨리 좀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분율이 기존에 이제 많지 않다. 한 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경우에 수급적으로도 또 약간 좀 안정되는 측면, 그리고 향후에 성장 모멘텀까지 봤을 경우에 이번에 아이폰 5 출시와 더불어서 뭐 단기 모멘텀으로 보면 좀 중기적으로 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라이콤을 오늘 좀 먼저 부품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폰 5 출시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태블릿 PC 시장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도 톡톡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라이콤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도 또 알아봐야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중국 얘기를 좀 하겠는데, 예. 중국 경기가 좀 바닥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끌이로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 시장 정리를 해보면서 중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었는데요. 중국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하이종합지수 2000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지표들은 그나마 좀 희망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지수는 너무 많이 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수가 1940인데 중국이 1980 수준이니까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좀 빠졌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인데 일단은 중국의 어떤 지표들과 중국의 상해 지수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 당분간 또 물량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나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들을 아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지표를 보시면요. 100대 도시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상승폭이 4개월 만에 좀 최고치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역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부동산 산업 신용 등급을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역시 안정적으로 상향했다는 측면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조업 PMI가 좋게 나오고 있죠. 50을 넘어서 이제 경제 확장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역시 좋은 부분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도 역시 13개월 만에 최고치다.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뭐 지수가 좀 너무 안 좋기는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는 회복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바닥론은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성장률이 이제 한 7.7%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진핑 체제의 경제 개혁이 가속화된다면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달 중순에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는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아마 내년에 어떤 경제 성장 목표라든지 소비 활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심주들이 많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는 뭐 지수와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시기적으로 볼 때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서는 락앤락,
오스템 임플란트, 메일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옐로우 칩 성격을 가진 중소형주에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하이 종합지수 앞서서 다시 저희가 한 10분 전이었나요? 우리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하이 종합지수를 살펴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세인데요. 이 시각 현재 2%대 오름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정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하이 종합지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구체적인 뉴스 플로우는 정확히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바닥론은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잡은 상태에서 약간 좀 작은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모멘텀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빨리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해주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의미에서 상해 종합지수 눌리면서 같이 누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한 글로벌 한 3위 정도? 근데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하고 19개 해외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연평균 50%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해외 매출이 작년에 682억이었는데 올해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중에서 중국 법인 매출이 가장 성장세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법인 매출이 25%로 매출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시장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고요. 올해 중국 매출 증가율이 아마 한 58%, 미국 시장은 한 2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종목도 외인 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지분이 많이 늘어나서 6개월 전에 비해서 외인 지분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 지분이 한 13% 정도 된다는 그런 측면들. 기존에 이제 기관이 좀 많이 좀 끌어올렸는데 지금 좀 외인도 많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 특히나 기관 수급이 조금 지금 고점에서 약간 좀 매도가 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것들은 중국 소비 시장의 확대 그리고 경제 공작 회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경우에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니까요. 이제 앞으로 그 성장성은 좀 무궁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으로 봤을 때도 지금쯤에 한번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다. 라고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관심 종목까지 추려봤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